네, 3월 첫 주 연휴 마지막 날 여당 지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여당의 단합을 강조했는데 민주당은 극렬 지지층을 향한 뻔한 메시지만 내놨다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여야 주자들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여론 추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네, 관련한 내용들 김철현 경희대 특임교수,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어서 분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2심 선고가 나오는 그야말로 운명의 3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론도 그만큼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 박빙 구도에서 이어지는 여론의 흐름들 일단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포함한 11채 일단 변론이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동안 어떤 중립적인 입장들 또는 판단을 유보했던 중도층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네. 결국 정권 교체 또는 탄핵 찬성 여론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중도층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동안의 어떤 헌법재판소의 어떤 탄핵 심판을 보면, 과정을 보면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도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예. 하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어떤 변론 절차 끝나다 보니 어쨌든 계속 방송에서는 보면 군인이 국회에 투입되거나 선관위 투입되는 그런 방송들이 계속적으로 방송되고 있고 네. 예. 특히 그 계엄구 지휘부들의 어떤 비상계엄 당시의 어떤 여러 가지 피해 사실들이 그냥 여과 없이 계속적으로 그 피해 사실 공표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국민들의 뇌리에 굉장히 강렬하게 각인이 돼 있고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이고요. 특히 최근에 우리 광장에서의 어떤 보수 집회도 상당히 대규모의 어떤 선량한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사실은 극우 프레임으로 계속적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그들은 그런 어떤 극우 프레임에 조금 덫에 걸린 게 아닌가. 특히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면 최근에 무대 단상에 올라서 뭐 헌법재판소를 처부수자 또는 좀 굉장히 조금 과격하고 극단적인 발언들을 했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런 발언들을 접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섬뜩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탄핵 여론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정권 교체 55.1%, 정권 연장 39%. 지금 이제 이 여론조사를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의 이런 여론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협회장님께서는? 뭐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청신호가 켜진 것이고요. 예. 국민의힘에는 이제 빨간불이 아주 강하게 켜졌는데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또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2심 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사법부, 헌법재판관들은 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겠지만 특히 이제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여론의 흐름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확신을 가지고 헌법과 법리 그리고 또 증거에 따라서 100% 탄핵 인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극우로 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극우의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을 지금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모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강성 태극기 집회에 나와가지고 공수처 그리고 중앙선관위 심지어는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 이런 발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상식 있는 국민들이라면 이런 발언에 동의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성 극우 세력들만 남고 특히 이제 중도층은 완전히 등을 돌렸고 합리적인 이제 보수 세력까지 이탈하면서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벌어지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높아지고 예. 또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불러들인 그런 결과가 아니고
국민의힘이 스스로 지금 부른 결과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좀 더 이제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가 60.6%, 그리고 정권 연장 33.6%, 그야말로 이 중도층에서 더 이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인데 지역별로는 충청권, 서울, 호남에서 정권 교체론이 주로 결집했다라는 이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도층은 아무래도 진영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누가 상식적인 그런 부분에 입각을 하는가, 입각해서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누가 헌법을 지금 유린하는 세력인지 아니면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인지 이런 부분을 주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반면에 뭐 진영 지지자들은 뭐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겠지만 이분들은 저는 비교적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최근에 뭐 대규모 장애 집회에 몰린 그런 세력에 취해서 과격한 그런 행동과 발언을 하면 할수록 중도층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지금 중도층에서는 뭐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뭐 60% 훨씬 넘었고 예. 또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도 60%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의힘은 유념을 해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스스로 정권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헌납하고 있다. 그런데 대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완전 극우화가 되면은 제가 볼 때 등을 돌렸던 이 중도층이 돌아오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앞으로 대선 패배는 물론이고 보수의 암흑기가 장기간 펼쳐질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전망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딜레마적인 상황이면 틀림이 없어요. 강성 보수 지지도 받아야 되겠고 또 합리적인 뭐 중도 세력도 지지를 받아야 되겠으니까 엉거주춤하지만은 그래도 원칙론에 입각해서 멀리 보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극우 세력과 절연하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네.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전망합니다. 마찬가지로 발언 일단 뭐 드리죠. 중도층의 정권 교체론이요. 정권 연장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이 어떤 중도층의 마음을 설득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보면 국민의힘에서 볼 때 약간 투트랙 전략이 필요했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광장 집회는 광장 집회대로 맡겨놓고 예. 어떻게 뭐 보수가 결집하고 있을 때 광장 집회는 광장 집회대로 맡겨놓고 전한길 선생이 하는 부분은 그대로 내버려두고요. 국민의힘대로 투트랙 전략을 가져갔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광장 집회는 광장 집회대로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어떤 중도층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하는 어떤 당 차원의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중도층 전략이 결국 없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광장 집회는 광장 집회대로 이루어지더라도 어쨌든 뭐 이 국민의힘에서 보면 255개, 253개의 어떤 당협이 있기 때문에 당협 차원에서 어떤 뭐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거나 또는 당보 호외 당보를 만들어서 어떤 대국민 설득전에 나섰어야 되는데 결국 광장 집회에서 열리는 그런 집회만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이 매몰되다 보니 결국은 중도층을 향한 어떤 그런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데는 좀 부족했다,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나눠진 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지난 총선 때도 보면 수도권, 충청, 호남은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요. 강원도 그 영남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우세를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에 보면 이번 탄핵 찬성 반대 여론도 보면 결국은 어떤 그러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어떤 정당 지지에 따라서 조금 나뉘어지고 있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에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도 예. 아마 여러 형태로 어떤 국론이 조금 분열되는 그리고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라든가 어떤 정치적 이념에 따라 어떤 굉장히 조금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탄핵 어떤 이런 심판 과정에서 나름대로 여야가 치열하게 어떤 찬반 여론을 밝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국민적 통합의 메시지가 나오고 그러한 노력들이 좀 이어져야 그나마 좀 이 국민들을 한 군데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중도층 전략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신 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 사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여기서
내부 단합을 강조하면서 당정 갈등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면 현실 정치하고는 조금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름대로 은둔의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오늘 방문하신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 예. 네.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난 게 참 저는 조금 의외였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감개무량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위원장이었죠. 권성동 네. 위원장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는 나름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치적 화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조금 의미 있었다고 보고 한편으로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본인이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그때 탄핵 총선을 천막 당사를 만들어서 어떤 뭐 이 그때 한나라당을 조금 거의 뭐 괴멸의 상황에서 조금 이끌어낸 부분이 있고요. 또 본인이 2016년도 직접적으로 탄핵을 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나름대로 아마 국민의 지도부를 만나서 아마 최근에 보면은 탄핵 반대 여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또 탄핵을 당한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는 어떤 국가적 불행 사태를 한번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름대로 아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떤 동병상련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의 만남에도 주목을 하셨는데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단합해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전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했고 예. 또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탄핵 심판을 앞에 두고 왜 두 보수의 전직 대통령을 예방했겠습니까? 결국은 탄핵 심판이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예방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 목적은 조기 대선을 위한 보수 지지층 결집 차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예방을 한 것인데 그래서 또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단합인데 과연 이게 플러스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이 이 과거 회기로 해가지고는 특히 중도 표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입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개인 비리 특히 이제 BBK 등 해가지고 징역 17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았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관련해가지고 징역 20년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패한 대통령이에요. 범죄 대통령.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두 전직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조기 대선 앞두고 이 두 전직 대통령을 방문을 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오버랩 되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버랩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12.3 비상계엄 내란 때문에 지금 탄핵이 파면이 되면 이런 행보들, 이런 이미지가 과연 조기 대선에 도움이 되겠는가?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행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물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과감하게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그런 세력, 내란을 정당화하는 세력, 또 폭력을 선동하는 극우 세력하고는 절연하고 용감하게 미래로 나아가는 것만이 조금이라도 대선의 승률을 좀 높이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수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행보에 대해서 잘못된 행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반할 날이 85일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파시즘 정당이다 상당히 좀 맹비난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저께는 무대에 올라서 꽃게밭 뭐 이 발언도 했었는데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상당히 강해진 거는 네. 네. 제가 볼 때 결국 본인의 항소심보다는 먼저 이 탄핵 선고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아마 그런 나름대로 여론전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배반할 것 하는 부분들은 저는 나름대로 아마 이 약간 국민의힘을 약간 보수 분열도 노리고 약간 이관계라고 또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배반할 거다 하는 것은 결국은 만약에 뭐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결국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어떻게 정치적 관계를 재정립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명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도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제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제명을 하게 되면 봐라. 너희들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탄핵 반대하고 옹호하더니 결국 배신하지 않겠느냐 해서 어떤 배신 정당으로서 어떤 이미지를 가져갈 것 같고요. 만약에 배신하지 않고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책 관계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결국은 어떤 뭐 탄핵 정당, 계엄 정당, 또 내란 정당 이런 걸로 계속적으로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아마 고도의 어떤 뭐 나름대로 정부적 판단에서 나온 것을 보고 결국 최근에 이제 뭐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당의 어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어떤 중도 보수 발언 이런 것들 보면 결국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국민의힘을 포위하는 저런 전략이 시작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고민해야 될 지점은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금기시된 언어는 분명한데 예. 그럼 어떤 민주당이나 어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국민의힘의 포위 전략 그리고 중도층 전략에 대해서 그 부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대비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것이 준비되고 있을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국민들도 궁금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도의 정무적 판단에서 나온 발언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야당의 거세진 대여 공세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페북에 자신의 페북에 글을 게재를 했는데 제목이 국힘 윤석열 배반 D-85거든요. 근데 본인이 2월 16일 날 100일 안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단절을 선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월 16일 기준으로 대략 뭐 100일을 하면은 5월 16일 그 전 언저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초 중순. 그래서 인용 파면이 되면은 5월 초 중순. 그러니까 대충 흐름의 전망이 이재명 대표가 예측하는 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다뤘던 리얼미터 그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여론조사 기사를 자신의 페북 이 메시지에 게재를 했어요. 이 여론조사 기사 제목이 재밌는 게 정권 교체론 급증 그리고 또 국힘 수직 추락 이렇게 돼 있거든요. 즉 자신이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민심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자신감의 표현이다라는 메시지를 하나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인용을 해서 파면을 하면 국민의힘은 급속도로 크게 두 세력이 갈라질 거예요. 하나는 이제 탄핵 찬성 세력 또는 뭐 탄핵 반대 세력인데 지금까지는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주류였지만은 탄핵을 반대해왔던 그런 친윤 세력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좀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지금 뭐 전 대표 등 탄핵 찬성을 해왔던 목소리가 좀 높아지면서 두 세력들이 굉장히 분열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염두에 두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던진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하나 더 얘기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 보수론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원을 확실하게 잡으면 대선에서 승리한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도에서 강력하게 정권 교체 찬성한다가 62%, 그리고 반대한다가 27%,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는 국민의힘을 계속 극우 쪽으로 밀어붙이고 민주당이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리얼미터 조사를 하나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 양자 대결에서 누구와 맞붙어도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간 뭐 비명 인사 만나서 통합 행보를 보였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중도 보수론도 있었잖아요. 이런 행보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저는 상당히 미쳤다고 봐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영향을 미쳤는 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중도를 겨냥한 실용주의 행보, 또 언론에서는 우클릭 행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쪽으로 확 오른쪽으로 넓혀가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강성 극우 세력에 끌려가면서 완전히 우측으로 몰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중도층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세가 크게 높아지고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하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좀 충격적이에요. 대선이 거의 결론이 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46%로 거의 50%에 육박을 했거든요. 근데 2등이 누구냐면 김문수 장관인데 18%밖에 안 돼요. 거의 뭐 3배 가까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상당히 또 이재명 대표에게 정신호가 켜진 게 양자 대결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김문수, 오세훈 그리고 홍준표, 한동훈 누구하고부터도 거의 지금 50% 과반에 육박한 그런 상황이 지금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나머지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은 한동훈 빼고는 다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결정적인 부분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중도에서 대거 이재명 대표의 지지세가 높아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만약에 바꾸지 못한다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는 이재명 대선론을 바꾸기는 상당히 좀 역부족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제가 볼 때는 보수 합리적인 보수를 좀 겨냥하고 강성 극우 세력하고는 좀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김 교수께서는 이 대표의 앞으로 상승세 추이 어떨 거라고 뭐 예상하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기정사실하고요. 조기 네. 대선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일시적인 선두 효과에 불과하다고 보이거든요. 예. 반짝 효과에 불과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기 대선을 금기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선 잠룡 주자들로 불리는 분들도 사실 워밍업 정도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어떤 대선 메시지를 낸다거나 정책 행보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일시적인 선도 효과에 불과하다. 그런데 단지 지금 비명계 특히 김경수 전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를 어떤 만나는 어떤 비명계를 포용한 행보, 특히 그게 이제 진정성 있는 포용인지 아니면 포용하는 척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부 결속을 다지고 집안 단속을 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아무래도 집안 단속이 좀 돼야 나름대로 어떤 정책 행보라든가 어떤 중도층을 향한 행보를 가속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변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선거법 2심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아무래도 중도층의 마음을 흔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고 특히 그 이재명을 싫어요라고 하는 이재명을 싫어요라고 하는 그 국민 비호감도가 1위거든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어떤 이재명 비호감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과제가 아닐까. 근데 다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면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돼 있거든요. 특히 후보 결정이 한 30일, 그리고 대선 기간이 한 22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인 승부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사실상 지금 어떤 준비를 나름대로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조기 대선 입에 올리지 못하고 그다음에 탄핵 반대에만 모든 당기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금 속이 타는 형국 그리고 사실은 조금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조금 앞으로 어떤 조기 대선 실질적으로 치러지게 되면 굉장히 조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임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어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전략을 조금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 지금 공개 행보를 재개한 한동훈 전 대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안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권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 친윤계에서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렇게 한 전 대표의 행보, 앞으로 당내 어떤 역학구도에 좀 영향을 주겠습니까? 어떤 변화를 예상을 일단 하십니까? 제가 볼 때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생각보다 지금 탄핵 반대 여론이 굉장히 응집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 인용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이것이 탄핵 분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저는 한동훈 전 대표나 또는 오세훈 전 시장처럼 어떻게 보면 탄핵에 좀 찬성했던 탄핵 찬성파들의 어떤 당내에서 입지는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어떤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온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히려 조금 유리한 형국이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예. 특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당내에서 제2의 유승민 배신자 프레임에 좀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그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치적 과제로 남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과거 2016년도보다는 보수가 분열되지 않는 대신에 탄핵 반대라는 여론으로 굉장히 응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이 아마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된다면 굉장히
당내에서의 대권 주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마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 전 대표 행보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그렇습니다. 하시는 저는 건가요? 아마 지금 책을 출간하고 아마 본인이 북 콘서트를 하게 될 텐데 네네. 아마 전국 순회하게 되고 특히 탄핵 반대 여론이 높은 영남에 가게 되면 아마 본인이 맞닥뜨리고 있는 본인의 어떤 탄핵 찬성이라고 하는 정치 선택이 옳았는지를 아마 우리 국민의 지지자들이나 또는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한 전 대표 행보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한동훈 대표가 보니까 아직은 완전히 꺼진 불은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다자대결 구도에서 보니까 김문수 장관 다음으로 지금 보수에서는 높은 그런 지지를 획득을 했거든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오히려 홍준표, 오세훈 저는 이 결과 보고 좀 상당히 좀 예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직 꺼진 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앞으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지지율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의 고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더디긴 하지만 계속해서 뭐 홍준표 시장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연루 의혹과 관련된 정황 증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폭발성 있는 그런 스모킹건에 가까운 증거가 나와서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다면은 탄핵 찬성파 중에서 이 지지자들이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표가 상당히 결집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일화를 한다면 예. 그리고 또 탄핵 역시 찬성파인 유승민 전 의원까지 단일화를 한다면 상당히 이 부분이 변수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역시 지적을 하셨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배신자 프레임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들 김철영 경일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